제가 삼선했던 이 달서명에서 다시 국회로 들어가서 국민의힘에 합당해서 국민의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꿀 기업 8번. 자, 이분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항상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수식어보다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의 자존심, 아니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자존심,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변형을 이끄실 우리 공화당의 기호풀번 조원재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하고 아직 한 입을 걷는 사람이 저보다 동네에서 상당히 더 좋으세요. 우리 아내 서기숙 여사 소개드릴게요. 국민을 대표로 언제나 누구보다 큰 힘을 내주시는 직원분이십니다. 서기숙 여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기숙 여사님이 우리 봉산교회 권사님이세요. 저는 안수 집사인데 좀 게으른 안수 집사. 성가잖아요. 서기숙 여사님은 되게 높은 점수로 권사가 되시고 같은 날했는데 저는 겨우 안수 집사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제가 항상 무서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또 순복음교회 권사시고 저희 누님이 한의원 경대 한의대 졸업하셨는데 한의원 원장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도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자영이 또 장로시고 이래서 뭐 아무튼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님 아버님이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간 평북 선천 분들이십니다. 제가 제 지역에 18대 때 친박연대로 700 몇십 표 이겨서 겨우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대구의 국회의원들 대구에 집 거의 없었습니다. 다 서울이고 선배님도 저 불러 그랬어요. 대구에 좀 다니지 마라. 서울에서 왜 자꾸 대구 내려가나. 저는 돈이 없어서 진짜로 서울에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대구에서 계속 사니까 미우나 고나 와이프 보러도 오고 동네로 다니고 그래서 19대 때는 전국의 대도시에서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때 전국 1위가 지금 경북도지사는 이철우 김천이죠. 그 다음에 전국 2위가 이낙연 총리했던 분이고 제가 전국 3위를 했는데 대도시에서는 제가 1등 했습니다. 대선 때 원내 수석 그 다음에 전략기획 본부장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또 제가 초선 때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한 개혁이라는 노동개혁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파트너가 추미애 위원장, 제가 한노위 간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했다는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만 했어요. 외부적으로 저는 뭐 홍보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저 파트너가 지금 광주시장 하고 있는 강기정 시장이 해서 무려 재정 600조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이 MB 정부의 가장 잘된 개혁인 노동개혁을 제가 했고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된 개혁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선 될 때 65% 그 근방에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지역에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여기 기자들 많이 계시지만 제 지역에 누가 와서 얼쩡도 안 그랬어요. 왜? 조원진한테 해봐야 공천도 안 되고 뭐 65% 이상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가 저한테 지역이 있겠습니까?
제가 당에 수석 최고위 영격을 최고인 중 1등 했잖아요. 그래서 서열이 그 당시에 당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그 다음에 서열이 제 3위였어요. 그런데 탄핵 정국에 저는 제 거를 다 버렸거든요. 왜?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의의 세력들이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동지들만 해도 이 투쟁 과정에서 20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공화당이 흔들리지 않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없다, 사진도 내리라, 이름도 쓰지 마라 그랬지만은 우리 당원들은 더 늘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 탄핵의 불의를 밝혀야 되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투쟁을 하면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매주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딱 중간에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 공화당 이따 나간 사람들도 이런저런 얘기하죠. 바깥에서 소위 조중동 언론, 좌파 우파 언론들 우리 공화당 한자도 안 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왜 죽지 않고 있을까요? 정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진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역사적인 책무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권에 있을 때 고발만 하면은 경찰에 넘어가면 무조건 기소시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5건 뭐 이래 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저로 오셔서 서운하게 하셔도 우리는 그래도 감옥에 있어진 분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제는 좀 편하게 여생을 지내셨으면 좋겠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참는 겁니다. 맞습니다. 달서가 출마, 우리 당원들이요, 우리 당의 제일 큰 유튜브에서 여론조사에서 70% 나왔습니다. 저보고 달서가 가라. 이것은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화당 동지 설득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울 수가 있냐, 우리가 스스로 깨면 되잖아요. 그 암흑기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비겁했고 정치인들은 굴종했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서, 여기 계신 허평한 장군님이나 정규재 대표님이나 우리 자유우파의 태극기를 들었던, 또 마이크를 쥐고 국민들을 계목했던 김세희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켜온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그 암흑의 시대에 침묵했던 지식인들이 옳았습니까? 굴종했던 정치인들이 옳았습니까? 불의에 저항하고 거짓에 싸우고 진실투쟁을 했던 우리 공화당이 옳았고 자유우파의 국민들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잠시 권력을 쥐었다 해도 그 권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면은 모래성과 같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보수들이 국회를 들어가나, 껍데기 보수들이 정부에 들어가나, 껍데기는 껍데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허평환 장군님께서, 제가 지역 출마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진영님 같은 현평한 장모님이 저를 불러서 또 그 힘든 선거를 하려고 그러냐. 이제 비례대표 2번 당신 한다고 해서 누가 얘기하겠느냐. 우리 당원들 비례대표 2번 나가라. 비례대표로 100만 표 얻어. 그래서 국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 답지 않습니다. 좋은 집 답지 않습니다. 멋있다. 비례대표 후배들한테 주고 저는 당당하게 저를 사랑해 주신 달서병에서 이겨서 올라가면은 비례대표 세석하고 저까지 가면 4석 되면은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자유우파의 중심 세력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뭉쳐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까다로운 당이에요. 최고위원 하죠. 당대표 의견이 틀리면 거기서 바로 반박합니다. 왜? 당대표가 조금 흔들릴까봐. 53,000명 책임당은요, 정의당 5배. 쉽게 말씀드려. 우리 당원 정의당의 총당원 5배입니다. 국회만 들어가면 됩니다. 국회만 들어가면은 지금 200만 당원 금방 갑니다. 그 다음에 20만 책임당원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총선 승리를 통해서 자유우파의 정의로운 자유우파는 있다는 것,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좌파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들고 나올 겁니다.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그 다음에 민주진보연합 다 좌파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자 있는 좌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못 싸웁니다. 그들 촛불 들고 100만 모이면은 우리가 300만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2017년 잊을 수 없는 2017년 3월 1일 날 500만이 모였는데 그것을 리더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그 정당을 정의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함부로 체제에 도전하지 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지 말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에 도전하는 그 누구라도 민노총이든 정교조든 붉은 세력들하고 싸울 수 있는 각오를 우리 공화당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두류 공원에 오늘 내일 같은 날은 10만 명 옵니다. 아침에 한 1000명 이상 만났어요. 다 동의합니다. 7년 반 동안 문재인, 이재명하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 조원진입니다. 이제 붉은 조국신당, 조국이하고 싸운 사람 조원진 한 사람 남아있습니다. 제가 죽어지면은 조원진이 국회의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숨 걸고 싸울 자유우파의 정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내려진 역사적인 책무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에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면은 당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받아서 이겨나가겠습니다. 제가 보수 대통합하자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공화당 아시잖아요.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 당원분들 설득을 했어요. 보수 대통합 조원진이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다.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저는 다 버렸어요. 수도권 험지라도 보수 대통합만 하면은 내가 떨어지더라도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용기 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 국민의힘이 개혁이 된다면 우리 공화당이 저가 희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시대교체, 세대교체가 된다면은 우리가 희생합시다. 들어가서 바꿉시다.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고 곧 있을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것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전에 시대교체, 세대교체 못하면은 또 보수정당은 국민의힘은 2030, 40을 도망다니는 정당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7년 6개월 동안 국민들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느꼈던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 국민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몸으로 체험했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아도 시작합시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계신 분한테도, 옆에 윤지옥 최고한테도, 대표한테도 저 다 희생해도 좋으니까, 험지를 가도 좋으니까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만 해라. 왜? 그것이 시작이라고 봤어요. 멋있다. 다음 지방선거 때 30, 40, 50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바꾸지 않으면 보수 정당은 다음 정권을 못 잡는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들어가서 바꾸자. 다 버리고, 굴종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들어가자. 그런데 아쉽게 막판이 안 됐어요. 나중에 내용들이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보수 대통합하자는 것은 소위 보수의 가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자유통일, 그리고 용기와 희생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어서 2030, 40에 도망다니지 않는 정당, 진정으로 좌파들하고 싸워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잠깐의 쇼로, 잠깐의 떡다방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재들을 키워서 정면선거할 수 있는, 언제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우리 같은 정규재 선배님 같은 허평한 장군님 같은 분들이 언제까지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좌팔색, 빨간색이가 된다는 학군부동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가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를 준 겁니다. 국민들이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보수가 설 땅이 없다. 잠시 인기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나갑시다. 힘들더라도 1세대 태극기 세력들이 나라를 한번 바꿔봅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그런 나라 바꿔봅시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5.18 얘기하지 마라 갑디다. 해야 되겠어요. 5.18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넣는 거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통해서 5.18 분들, 5.18 유공자 회장님들하고 교류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그분들 다 알아요. 알지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5.18은 많은 분들이 희생한 역사의 아픔 맞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민주화운동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거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맞습니다. 진행 중인 역사를 헌법 전문에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5.18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 5.18 유공자, 가유공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그리고 5.18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을 다 받고 헌법 전문에 넣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얘기한 도태우 후보 그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구에서조차 5.18 정치를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대구에서조차 반대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보수 정치인이 아니고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당선되면 제가 사선입니다. 그냥 사선이 아니고요. 아스팔트 2선까지 하면은 거의 6선급 사선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아있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 경선할 수 있는 사람 조은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선목표로 아스팔트 7년까지 하면은 6선의 관록으로 대구를 보수의 중심 가치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냥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되면은 우리 당원들 동의 다 하셨어요. 우리 공화당하고 통합 그 다음에 합당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 가치를 지키는 진정한 껍데기가 아닌 진정한 보수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 제안했던 큰 사업, 최초로 제가 제안했던 달빛철도, 동서간의 지역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뿐만이 아니라 동서의 벽을 넘어야 된다. 광주에 있는 분들 제가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광주의 심정은 광주와 대구가 상생하는 겁니다. 대구의 국회의원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구벌과 빛고를 잇는 달빛철도를 저 조은진이가 최초로 제안해가지고 이번에 특별법 통과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입니다. 그것이 상생의 진정이고, 그것이 지역 감정을 없애는 진정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진정의 목소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년 전에 제가 도심철도 대구에 13km, 9km인데 연장까지 13km 45m 지하로 넣자.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녔어요. 도시발전 과정에서 모든 철도는 도심으로 다 통했잖아요. 지하를 넣는 45m 넣는 전 세계를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땅값이 2배 반 오르는 걸 보고 그 지역이 전체 도시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하고 11년 전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제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안, 철도 지하화 사업 특별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제가 시장이 아닌데도 제가 제안한 2개 법안이 특별법안으로 통과돼서 진행됩니다. 제 국회의원 되면은 반드시 이 제가 제안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류정수장 자리에 대구 신청산 넣는다고 제가 초선 당선 깎아머리 아무것도 모를 때 여기에 대구시장이 기상대 넣는다고 또 사인을 했어요. 제가 환경노동위에도 황범경 부소관이라서 결사반대, 여기 이광록 회장님 저 계십니다. 저하고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해서 사인한 거를 뒤집었습니다. 뒤집어가지고 기상대 못하게. 왜 기상대 오면은 주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자리는
대구 신청사 자리 다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두류동, 감산동, 성당동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것을 지켜서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홍준표 시장이 원한 대로 짓겠다. 제 국회의원 되면요, 제가 12년 주장했고 지켜왔던 이 두류정수장 자리에 대구광역시 신청사 반드시 조기 원한 대로 착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3살에 김우중 회장이 저를 불러서 93년도 대우그룹 최연소 부장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프로젝트를 했어요. 김우중 회장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분명히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때 김우중 회장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헌사님이 황병태예요. 경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그분한테 경제 윤곽을 배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치학, 행정학 준비를 했죠. 이제 우리가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김우중 회장한테 배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두류정수장 자리 저거 이제 폐쇄했거든요.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엄청난 하루에 30만 톤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를 만들려면은 수천억, 1조, 지금으로는 1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다가 대구 신청사를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죠. 플러스 뭘 생각합니까? 이 가압시설이 수천억, 지금 단위로 하면 1조 가까이의 돈을 들여가 가압시설을 만들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대구 시민들의 물을 공급했던 하루에 30만 톤 물을 공급했던 가압장이 있어요. 그것도 두류공원 그 두류산 중턱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저걸 어떻게 이용하지? 저걸 어떻게 이용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가 시장 국회의원 3선 되기 전에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놨어. 베네치아 가보고 내륙의 수변 도시들을 다 가봤어요. 여러분들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보다 조건이 우리 달수가 더 좋습니다. 낙동강 물을 문만 열면은, 수로 문만 열면은 하루에 30만 톤 물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옛날에는 지저분하다고 그 하천들을 복개를 다 해놨어요. 복개 열면은 그냥 세면으로 6차선 도로 세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8차선 정도 되겠네요. 그거 열어가지고 낙동강 물을 가지고 올리면은요, 낙동강에서 배 타고 성당못 옵니다. 성당못이 원래 성당못이 석촌호수하고 똑같습니다. 크기가. 그 성당못 있죠. 두류공원 있죠. 전국이 최고 좋다는 두류공원 있죠. 그 다음에 이랜드 타워, 대구 타워가 이랜드하고 똑같은, 잠실에 롯데월드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구의 앞산 타워를 연결하면요, 내륙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대구를 수변도시의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일부 조금 돈만 들어가지. 그래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성당동, 볼리동 이 상권들이 다 삽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낙동강에서 배 타고 내륙으로 몇 킬로를 올라와서 석촌호수 같은데 뱃놀이를 하고 두류공원과 롯데월드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대구타워에서 여기 보이는 앞산타워를 연결하는 겁니다. 제가 알프스 가봤더니요, 요즘은 지주 때도 얼마 세우지도 안 해요. 그거 하면요, 전국에서 외국에서 대구의 베네치아를 보러 몰려옵니다.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은 반드시 이 대구를
베네치아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은 가지신 분들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초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뭐 가진 분도 있고요. 교육자 출신이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 출신도 많고요.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균 학력이 옛날에 전문대학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60대 이상 60대가 반반의 숫자. 무서운 정당이 생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정당이 생긴 겁니다. 서민을 대변하고 자영업자를 대변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가지지 못했지만은 성실하게 살면은 반드시 행복하게 부자스럽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 조원진의 꿈입니다. 그 꿈을 태극기를 들었던 진실, 정의를 추구했던 많은 국민들과 이루고 싶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우리 아들, 딸, 손자들, 손녀들한테 자랑스럽게 이 대한민국을 물려주면서 우리 세대에는 2000년 그 어려운 세대에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고 조원진이 달서병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은 제가 선수 하나 올리고 국회의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무너지면은 누가 다시 불의의 세력들과 붉은 좌파들과 싸우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무너지면은 그 정의가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또 대구 시민 모두가 제 달서병, 달서구의 주민 모두가 조원진을 지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심이 절절히 묻어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처럼 아마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약간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진심을 바로 달서 국민들께 또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께 전하는 것 바로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선과 약자를 대변하고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신실을 지키시는 조원진 후보님 힘내시라고 여러분